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천안에서,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천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해주고 계신 박종미 로얄 마스터님이십니다. 애터미에는 연간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시는 리더스 클럽과 연간 2억 이상의 로열 리더스 클럽, 그리고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있는데요. 오늘 박종미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연간 2억 이상의 로열 클럽, 리더스 클럽에 계신 분으로 완전한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하신 분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박종미 로얄 마스터님을 모셔서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계신 박종미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미 류얼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또 줌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고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대전에 한번 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려니까 사실은 되게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지만 우리 또 늘 또 보던 얼굴들이 있어서 또 친숙하기도 하고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천안에서 또 천안 이름이시네요. 천안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여기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 놓고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일을 정말 시작하게 되기 전에는 정말 평범한 극히 누구나 그냥 드러나지 않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저는 제가 6남매의 막내입니다. 6남매의 막내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우리 딸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자랑하고 가끔씩 이렇게 저희 직장에 찾아오시긴 하셨는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한 십몇 년을 다니고 불현듯 이게 내가 다가 아니고 나도 한번 내 개인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그럴 때쯤에 저한테도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이라는 걸 발을 내디딜 즈음에 이상하게 기회가 그렇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아동복 가게였는데요. 저는 사회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누구한테 판다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장사를 하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절대 반대. 그건 하지 말아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제가 잠시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두 달 후에 같이 가봤더니 그 가게가 안 나갔고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또 한쪽 부류는 한번 해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라고 다시 가서 거기를 계약을 또 갑자기 또 뭐가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 불안해서 제가 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을 하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그 가게를 인수받을 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괜히 무모한 짓을 했구나. 퇴직금 갖고 있는 조금과 그리고 그 가게를 한 2달 만에 제가 접은 것 같습니다. 누가 굉장히 말렸어요. 이모, 부모. 무슨 옷가게를 하려면 아동복보다는 그래도 흑룡복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될 줄 알았고 오기를 부려서 시작했던 일이 딱 2달 만에 접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제 사회생활은 제가 집과 직장과 이렇게 오고 가면서 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은행에 가면 은행이 왠지 어색하고 어디를 가면 어색하고 이런 저의 그 사회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막상 딱 사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코뼈가 제가 다 모든 것을 믿는데요. 별의별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는 순간에 정말 많은 것을 거치면서 혹독하게 사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얘기하는 그때 제가 보험도 잠깐 했었고
이것저것 잠깐 했을 때 저희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분 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별 거 경험을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냥 고정급 받는 대로 다시 갈래라고 하고 제가 또 보험회사에 잠깐 누가 리크루팅을 해서 세 건만 하면 월 200이 넘는다고 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 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했는데 제품을 써보니까 좋고 결정합시다 라는 제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그 스폰서님을 따라서 열악한 환경의 세미나장을 한번 가보게 되었고요. 그때 회장님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굳이 뭐 이걸 안 한다고 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던 그런 어떤 것이 아마 제가 하겠다는 시인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세미나 입장이 되면 세미나를 갖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뭔가 촉이 있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함께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세미나 날이면 세미나도 가고 또 스폰서님이 내려오시면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저도 그때는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도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이며 뭐며 그리고 우리 애들 아빠가 하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상태였기 때문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왔다 갔다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뭔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 게 맞아? 아니면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한두 달은 심하게 한 달 정도는 심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분명히 애텀이라는 것은 될 것 같고 내가 안 한다면 2, 3년 후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나한테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되라고 얘기를 해준 말들이 그때는 굉장히 그게 마음을 상하게 했고 스폰서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으로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결단을 하고 다시 들어가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조언해주고 얘기해주고 했다는 걸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달라졌냐면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하자, 그래 어디 가자, 알았어 이렇게 내가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심하게 고민을 하고 다시 결단했을 때는 제 스스로 센터에 출근하는 것도 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가기 시작했고 세미나에 가는 것도 모든 일들이 이제 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변화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변화 속에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마찰이 조금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찰을 겪으면서도 제가 결단하고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급이라는 걸 가고 싶었고 직급을 향해서 열심히 이제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결단하고 한 3개월쯤에 저도 이제 첫 세일즈 마스터를 갔습니다. 그러고 계속 저는 이제 제 가장이었고 원룸이었고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돼라고 해서 정말로 목표 없이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해서 목표를 갔더니 결과가 만들어진 걸 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앞만 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6개월까지는 세일즈 마스터를 수동으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세일즈 마스터는 상반기, 하반기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안 가면 또 거기서 나오는 지출이 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상반기, 하반기 갔고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한쪽은 이제 우리가 두 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팀은 어느 정도 계속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한 팀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계속 가고 있었을 때도 세미나를 가볼 때는 세미나 인원이 한 명이 없을 정도. 그리고 소비자 속에서 저는 그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여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폰서 옆에 딱 붙어서 스폰서님이 퇴근을 안 하면 저도 퇴근을 안 했고 뭐 새벽이 넘어서도 안 가면 저는 안 갔고요. 애들이 집에서 언제 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막 콜을 해도 저는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떠나기가 싫어서 그 애들을 무시하고 그 같이 함께 세미나 센터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초창기가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생각에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었기도 하고 가장 힘든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초창기 시절이 지나면서 제가 저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센터 주회를 시작할 때 막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시키잖아요. 오늘 사회자님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진행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데요. 저는 초창기 센터에 조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자꾸 앞에 나와서 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싫어서 잠시 잠깐 애터미를 그만둘까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 한 명이 오랜 다단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 파트너를 어느 날 와서 그 센터 주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내가 앞에 나와서 뭐를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머뭇거리고 못 나갔어요. 못 나갔더니 그 끝나고 나서 애프터 미팅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변화하지 않는 이 스폰서와 함께 일을 못하겠다.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는 스폰서가 있고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스폰서랑 나는 일을 못하겠다라고 정말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파트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초창기에 그런 걸 겪고 나니까요. 정말 저한테 자존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의 그 보이지 않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결정하고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순서가 뭔가 이렇게 뭔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지만 제가 일단은 결정하고 했던 일은 늦더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 멘붕이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저는 제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요. 늘 꾸준하게 조회 참석하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화장품 전달 어디 가서 화장품을 좀 보내줘라는 얘기를 듣고 화장품 세트를 들고 갔는데 그게 교회였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할머니, 언니들이 전부 다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를 다니셨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게 이상하게 안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자꾸 피해갔고 멀리 있었는데 그 화장품 한 세트를 가지고 갔던 곳이 토요일 날 교회에 그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봉사하고 계신 분이 이제 주문해서 갔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정했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막둥이가 우리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던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사를 오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시작된 그 목사님과 인연으로 인해서 또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잘 보셨는지 뭐 갑자기 진급을 막 시켜주시는 거예요. 집사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제가 이제 임명장을 받고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시키셨습니다. 주일학교의 그 간사를 저한테 맡기시니까 제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돼. 막 이렇게 줄 때는 거절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센터장을 맡으면서 이제 센터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를 보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간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센터 조회에 와서는 이렇거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싫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지나가서 봤을 때 나를 늘 누군가가 언제 어디든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걸 감사를 정말 느끼면서 제가 인터뷰를 시간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우리 보통 어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했다면 제가 어느 순간 그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 뭔지 정말로 감사가 뭔지 가슴으로
느끼면서 제가 애터미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회를 같이 한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함이 또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느끼는 감사함을 알아가면서 제가 애터미를 같이 함께 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신기한 건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서 우리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또 사람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게 힘들어서 어디까지 꼴딱꼴딱 가도 이렇게 또 그거를 겪고 나면 또 어디에선가 똑같은 상황으로 그런 거를 겪게 하면서 그걸 무난하게 잘 그래 사람이 관계된 일들은 해결 안 될 게 없어. 또다시 나를 또 성숙시키는 역할을 지난 거 보면 내가 이런 걸 겪으라고 미리 훈련을 시켜 주었구나. 그 또한 나한테는 감사함이었네. 이렇게 저를 자꾸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저는 애터미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면서 제가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갔을 때도 일이 순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일들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던 건 제가 판매사를 유지하고 있었을 고 계속 했지만 이 조직이 뭔가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정말 능력이 안 되나? 남들은 정말 빠르게 뭘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게 자꾸 떨어지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시기들을 또 견딜 수 있었던 건 세미나를 가게 됐고 같이 함께하는 스폰서 파트너님이 계셨고 옆에서 또 그걸 의뢰해주고 북돋아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들을 유유족절하게 잘 또 제가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장 승급 여행을 다녀오고 또 스타마스터 승급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평 원룸에서도 저랑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저가 크는 만큼 누가 컸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인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제가 그때쯤에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서 애터미를 무슨 그 중학교 다닐 때 야 신기하지 않니? 엄마가 이렇게 제 마이오피스를 열어주고 이게 매출이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이 돼.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이렇게 엄마가 밖에 나가서 잘 팔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생긴다? 이게 우리 일이야. 이러면서 그 친구의 마인드도 올라갔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애터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니네들 나중에 뭐 할 게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제 누군가한테 그걸 건네 듣고 아이들도 내가 잘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이런 감사와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온 10년이 아마 이런 게 없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제가 애터미를 하고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다녔을 때는 원망이 굉장히 많았다면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는 네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왔을 때 예전하고 표정이 달라졌어?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창기 할 때 가장 많이 못했던 것은 지금도 예전에 10년 전에 만났던 고객이 저한테 주문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이랑 상관없지만 이 관계에 의해서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초창기에 그 후원에 대한 개념,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막 만나다가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관심도 없고 비전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꽤 오랜 시간에 변화가 됐고 변화되는 시간이 길었는데 우리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변화되는 그 상황을 못 보고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다 보면 또 공을 들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내 편이 못 만드는 사업자를 못 만드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꾸준한 인간관계는 형성하자가 저의 그래서 제가 했던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애터미 일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하는 그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형성이 잘 되고 하다 보면 물론 매출은 나중에 충분히 그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막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왔던 게 애터미 돈 안 되잖아. 늦게 되잖아. 돈을 벌어가면서 애터미를 하는 건 어때? 라는 유혹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루트들이 다단계가 있을 거고 방판이 있을 거고 야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너가 이걸 하면서 하면 어때? 라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저도 유혹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저걸 조금 하면 저렇게 돈이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릴 생각 이만큼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 그런 것들을 저는 무수히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버티면서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 유혹에 의해서 또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애터미만한 것이 없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끝까지 못 간다라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렇게 다 펼쳐버리고 다시 원 상태로 와서 다시 애터미를 직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여기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혹을 떨쳐내고 이제 애터미에 직진할 수 있는 계기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본부장이 되었을 때도요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난 찾아와서 이거랑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온전히 제가 완벽하게 떨쳐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저는 속도도 분명히 이 안에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정말 열심히 판매사를 유지 못하고 나는 힘들어서 아직 안 돼. 아직 소비자밖에 없어서 못해. 나는 아직 함께할 사업자를 못 찾았어. 나는 더 만들어야 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판매사를 어렵게 꼴딱꼴딱 거리면서도 판매사 유지 안 하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무리 비전이 있고 제품이 좋고 그리고 저는 일단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집에 가장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취미 삼아 동호회 삼아 충분히 돈이 있고 내가 이거를 뭐 써보자고 한다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존이 달려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악착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해서 판매사 유지를 안 했더라. 그리고 수입이 안 됐더라.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가 그래서 판매사를 처음 도전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판매사를 한 번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판매사 유지할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돼.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해봐. 습관이 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안 하면 이상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무조건 달려보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시간의 속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야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가 믿음과 확신이고 내가 끝까지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속도를 내서 무조건 하자. 그리고 직급이라는 것을 오토 판매사를 할 수 있게끔 수동이라도 자꾸 하면서 그렇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수동을 할 때 부족한 것을 가끔 그렇게 하죠. 저는 카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나는 뭘 해서 못해요라고 많이 리퓨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핑계가
저가 카드가 얼마 안 되고 뭐 이래서 돈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 카드 쓸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서 찾아라. 현장에서 찾다 보면 분명히 답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제가 판매사를 할 때 당시 저는 신용카드가 한 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던 일이 다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신용 불량이 되어 있고 우리 사업체가 전부 다 망해 있고 우리 신랑이 또 제 거를 보증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든 거에 신용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신용 불량자이고 제 이름으로 카드도 없었고 그리고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판매사를 정말 상반기 하반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현장에서 잘 못 팔지만 이게 뭔가가 간절하게 되면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뭘 하니까 뭔가 진짜 날개 없는 천사가 있나 봐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언니야 뭐 좀 필요한데 줄 수 있어 이렇게 전화가 또 오면서 또 그 한 어려웠던 고객들을 넘겨가는 케이스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마음 먹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숨처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판매사 할 때는 파트너가 있든 누가 있든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주든지 간에 그냥 내 힘으로 무조건 저는 하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뭐 빠른 시간 안에 유지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이제 이번 달에는 좀 놓고 갈까? 조금 안이한 생각이 들면 내가 너무 달렸나?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멈추잖아요. 참 신기해요. 주변에 그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많은 그냥 왔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내 마음과 동시에 딱 끊어지고 한 3일 정도에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매출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모든 게 불가능한 게 없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여지껏 지나온 시간에 가장 초창기 때 힘들었을 그 시기에 제가 제 수입원이 됐다는 거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유지하니까 그래도 저가 쓸 수 있는 생활비 애들한테 뭔가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지출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안 벌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까지 가자. 그렇게 저는 작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더 직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만약에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임페리얼 갈 것까지는 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로 또 하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고요. 하지만 내가 초창기 때 그런 어떤 시간의 속도에 어떤 내가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속도 안에 내 시간 안에 나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나의 존재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거 존재감이 나의 위치가 그거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정말로 평범했던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하면서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은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상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제가 초창기 할 때도요. 미국도 가신다 하고 일본도 가시고 그때 초창기죠. 계속 어디를 외국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그 애터미를 하기 전까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제가 싱가포르 그랜드 오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예스냐 노도 없어 갈 거지 가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티켓을 구매하고 같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조그만 나라에 애터미를 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 다 모였는데 거기에는 영어와 중국어만 할 줄 알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좀 풀고 왔던 케이스가 된 게 싱가포르 그랜드 오픈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글로벌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요. 글로벌에 희망이 생기면서 지금 싱가포르, 대만 뭐 안 가본 나라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그쪽 나라는 다녀오긴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진 거는 없는데요. 이루어진 결과는 언제 나왔냐면 지금에서는 나옵니다. 몽골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저는 인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인도 한 번도 안 가본 상황에 어느 날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인도 오픈하기 전에 그 글로벌 그 해외 맨날 하잖아요.
브리핑 하잖아요. 인도 회원이 170만 명입니다. 뭐 인도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할 때 그중에 회원이 제가 90%가 제 회원이었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참 벌어졌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실패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나온 인도 사람이 그렇게 또 그렇게 형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하고 저희 스폰서님이 열심히 인도를 다녀오시면서 인도가 형성된 게 있어요. 저로 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일들을 아마 초창기부터 우리가 글로벌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제가 이제 기적이라는 말, 우리 팀이 어느 날 우리 팀명 뭐를 정할까요? 이렇게 또 막 이름 정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미라클이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애터미,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애터미를 할 수 있는 게 또 만들어지는 게 애터미구나. 왜냐하면 어저께 김미숙 로열마스터님이 민들레 올씨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날아가면서 어디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어디서 씨앗들이 나오는 상황이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그 표현 정말 멋지다. 이게 저는 외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전 참 신기해요. 제 생긴 모습이 어느 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처럼 느껴지나 봐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럴 정도로 필리핀 원주민처럼 생겼나? 내가 그렇게 반갑고 살았나? 저에 대한 반성이 또 있으면서 또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가족처럼 맞아주면서 또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언어만 다를 뿐이지 이런 어떤 사람의 관계들은 또 가족을 하나 만들었구나. 그래서 어디든 가는 저는 이제 바디랭귀지로 다 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못하지만 한국에서 왔고 나는 애터미를 하는 사람이고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 때 다녔으니까 리더스 클럽이고 지금 로얄 리더스 클럽이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무조건 애터미를 해라는 그런 어떤 옆에만 앉아 있어도 설명은 다른 사람이 해도 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정말 이제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해외를 내가 뭔가 진짜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무조건 본인의 포지션을 높여라. 내가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해놔야 당당하게 더 이상 더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국에서 못 만들고 외국에 나가면 이게 막 먹히질 않아요. 걔네들이 뭘 먼저 물어보면 당신의 포지션은 뭐고 그럼 얼마를 벌고 있고 제가 몽골 경험을 잠깐 할 건데요. 몽골에 우리 파트너들 2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어떤 임페리얼 되면 뭐 가지고 로열이 되면 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상을 들었어서 이내가 제가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 맞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저한테 이제 다 저희가 숙소가 이제 아파트 같은 숙소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 옆 주변에 막 모여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제가 한 달에 연봉이 이렇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애터미 집중하고 몰입해서 만들어 가자라고 했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였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나도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어떤 걸 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일선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굴곡을 참 많이 받을 때 내가 조금 떨어졌을 때 뭔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아마 이런 계기에 또 한번 그리고 제 스폰서님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현장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거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몽골에 와도 나의 화요일은 늘 언제나 채워지는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아이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어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했나요? 이런 게 또 주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몽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관련된 부분들 애들이 관련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들은 저나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냥 어떻게 보면 증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진짜 되게 가능한 일이야. 어떤 꿈과 희망을 또 심을 수 있는 계기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밖에 일에 우선이었고 애들이 정말 무늬만 네가 무슨 엄마야. 무늬만 엄마지. 너는 엄마 자격도 없어 말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들을 놔두고 나 일을 하다 보면 혹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되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엇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파트너 사장님 그 말도 굉장히 감사해요. 동행을 하면서 엄마가 열심히 살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뭔가 엇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절대로 밖으로 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 잘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옆에서 그렇게 의뢰 한마디가 저한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있었던 일들을 그 몽골 친구들랑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다시 또 서로가 같이 또 우리들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부모님에 관련된 부분들 또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눈물이 나잖아요. 울음 같이 울면서 또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 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서 우리 어려운 고비 잘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또 지금 그리고 몽골 파트너들이 현재 국장이 둘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번 3월 하반기에 또 국장을 가겠노라. 그리고 스타마스타를 가장 빨리 내가 이 몽골에서 가겠노라고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또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건 한 사람의 어떤 것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분위기가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내가 진짜 하고 싶다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이 줄 수 있는 나의 포지션을 지금처럼 좀 강하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안에 탁 들어오면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에 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미대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성공의 8단계 마지막 부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복제를 되게 가장 중요하게 되게 생각하는데 내가 원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복제품은 제대로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해야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형성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또 나를 닮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뭐 이런 것들을 그 파트너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한다면 저는 모났던 둥글둥글하지 않았던 어떤 성향들이 둥글둥글한 성향으로 바뀌면서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한 지금 저의 모습은 일단 제가 뭔가를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자신감과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자신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만족감 감사함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말 막내딸이 정말 막 신용불량의 원룸에 정말 아무것도 막내딸 정말 누구한테 자랑해서 우리 막내딸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했던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추락하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올라갈 땐 힘들데 내려갈 때는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두 달씩 정말 급락하는. 그래서 그랬던 자랑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내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부모님의 가슴에 놓쳤던 그 한을 제가 이제 리더스 클럽을 가고 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막내로서 성공했어요. 우리 오빠들이 언니들이 막내로서 성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나 봐요. 내가 용돈을 드리면 너는 쓸 거 없는데 무슨 용돈이냐. 너나 써라. 이렇게 하셨던 우리 엄마가 이젠 너가 성공을 했다니 내가 이제 너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서 용돈을 받으시니. 그리고 리더스 클럽에 가고 나서요. 우리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두 부모님은 우리 막내딸이 빨리 뭔가가 됐으면 좋겠어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시간을 놓쳐서 만약에 정말 빌빌거리고 맨날 누군가의 정말 어딘가에 무슨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뭔가가 있는 제가 성장하지 못한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아마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맨날 그랬을 건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뭔가를 구실을 할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내가 한다면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내가 글로벌 내가 간다면 내가 그만큼 포지션을 높여야 누군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고 속도에 있어서 절대 밀리지 말자. 그게 저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감각이기 때문에 어울렁더울렁 정말 벌써 2023년도 제가 올해는 뭐가 될 거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벌써 3월 달, 지금 반은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2022년도가 우리가 시작했을 때도 1월 달에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벌써 끝났고, 벌써 2023년이 되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이 시간이 열리고 또 이제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제가 또 이제 4월에 인도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올해 해외 일정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는 지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예전에 리더스 클럽을 오래 했습니다. 리더스 클럽을 오래 하고 로얄 리더스가 안 돼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뭘 만드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고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장 힘든 코로나 시기에 2021년도에 스타마스타 1대 로얄 리더스 클럽을 갔고요. 제가 이제 로얄 리더스 마스터는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터키를 그때 갔습니다. 21년도. 터키를 가서 딱 배지를 달고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입니다. 지사회에 가서 뭔가를 말할 때도 이게 다르다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어떤 존재감, 어떤 이런 포지션을 이게 높여가니까, 이게 내가 뭐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자신감, 모든 것들이 이제 딱 여기까지 올라오니, 아, 내가 크라운 마스터를 언제 가고 임페리얼 언제 갈 수 있겠네, 이런 어떤 계획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감히 내가 크라운 마스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임페리얼을 가지? 너무 높은.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내가 여지까지 10년이 걸려서 오래 걸렸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빠르겠죠. 정말 단축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가끔 제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 너도 10년, 15년이 걸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빠르게 가라고 해? 가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옛날에 시작하는 사람이 1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5년으로 단축할 수,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애터미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고, 이미지 메이킹도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고 움직인다면 예전에 10년, 15년이 지금은 3년, 5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들의 일은 이제 이제 막 무궁무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제 본사에서도 이제 고세일즈먼스 캠프를 지금 핫하게 다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어느 같이 함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했던 어떤 읽어놨던 어떤 힘들었다면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본사에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속도에서 절대 밀리지 마시고 내 팀을 꾸려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올려서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에 조금 욕심을 내셔서 언제 어디든 어디를 가더라도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 그렇게 이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하시면 일은 더 탄탄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는 스폰서 의존도가 100%였어요. 무조건 스폰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 혼자 움직일 데가 없었어요. 스폰서님 같이 함께 동행해주지 않으면 못 갔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애기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스폰서에 대한, 스폰서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움직이는 동선이 정말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한 내가 나한테 좀 등한시하는, 굉장히 스폰서가 미워지기 시작했을 때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서운함이 막 생기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걸 저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스폰서의 의존도를 빼버리자.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일이 잘 되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팀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는 케이스. 지금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해도 오토파메스를 못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이렇게 봤더니 뭔가 목숨 걸고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누가 직급 갈 건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딱 하면
그럼 나를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이거 뭐를 도움을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요청되면 하고, 도움이 없으면 뭔가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길 때요. 그 사람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생기면 또 후원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 거여서, 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지다 보면 못 챙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포지션을 못 찾고 가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역할이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제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도 안에 시간 안에 못 가니까 뭘 못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탁 이게 나랑 손잡고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걸 못 갔잖아. 내가 아직 힘들잖아요. 내가 아직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업한다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아. 이 사람 전업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있을 때 확 땡기지 못하는, 그래 그 일은 처음부터 전업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면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시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되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주변의 방패막이들은 애터미를 오래 했지만 나는 이 애터미가 돈이 안 돼서 다른 일을 찾았어요. 애터미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아마 현장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듣는 얘기들이, 애터미 아직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나온 거지, 애터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말을 계속 듣죠. 저희도 신규 파트너들이 와서 이제 막 열심히 애터미 세미나 가고 열정 붙어서 와서 많은 현장에 나가면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왜 이제서 애터미를 했냐? 애터미 그거 뭐 돈도 안 되잖아. 너 치약 실수는 좋더라. 그리고 그 정도까지. 그래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많이 이렇게 또 의기소침해서 돌아오는 케이스. 근데 그런 일들은 결국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그거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이걸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냥 제품 쓰는 소비자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애첨이 한국에서의 어떤 이런 아직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쿠팡에 택배 박스는 엄청 많은데 애터미 박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다는 걸 저희는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한국도 무한하다. 그런데 한국의 이미지는 애터미 안 돼. 애터미 그냥 치약 실술은 좋아.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라도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토 판매사,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내가 애터미 안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 또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좀 들어올 수 있는, 다시 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아침 시간에, 귀한 아침 시간에 얘기를 막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전문 강사도 아니고 PPT를 뭐 띄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하는 얘기들이 맞나? 제가 잘하고 있나? 괜히 또 이 아까운 시간에 또 시간 낭비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편에 두려움을 갖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차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어쨌든 그 안에 애터미 안에서 꾸준히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꾸준히, 속도는 비록 늦었지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누군가가 조금 이런 시기에 내가 좀 힘들어, 조금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그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심기일전 애터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그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행복하다.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문안 인사 오는 그 아침 행복하고, 태국에서 같이 한번 헬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아침이구나. 그리고 밤이 돼도 잠이 못 잘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 속에서, 애터미 선택한 나는 감사하다. 여지까지 버텨준 나한테 감사하다. 나를 지켜봐주는 모든 가족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사랑과 감사로 내 안에 똘똘 뭉쳐진 애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기회에 내가 뭔가 또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더 멋지게 준비를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